자,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 57페이지에 우리 지금 공중보건하고 있어요. 공중보건에서 좀 핵심만 좀 한다면, 공중보건이 여러분들이 조금은 공부가 좀 더 주력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점수대나 아직까지는 뭔가 내거화된 게 아직은 좀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하시면서 여러분 확실하게 완전히 간단하게 다져주는 단계로 해주세요. 자, 먼저 지역사회 간호 과정이라고 돼 있는데 요즘에는 이 순서를 그렇게 묻는 추세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순서는 너무 막 급급해서 뭐 사정 그다음에 뭐더라 이렇게 외우지 마시고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뭔지 그래서 그 밑에 있는 손가락 표시가 사실은 더 중요해요. 그럼 그 밑에 보시면 손가락에서 지역사회 간호 사업을 할 때 우선 해야 될 게 뭐냐 이렇게 물으면 아까 여기에 지역사회 간호 과정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였어요? 사정이라는 거죠. 그럼 사정이라는 건 여러분 어떤 거야? 이 지역사회에 내가 어떤 간호 사업을 하고 싶을 때 내가 좋아하는 거를 룰루랄라 하면 안 되고 이 지역사회에 뭐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한 다음에 알아봐야 되잖아요. 그럼 이 지역의 문제점을 알아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파악하는 거 그런 단계를 사정이라고 하거든. 이 단계가 제일 먼저 해야 될 단계야. 그렇다면 마지막에 있는 지역사회 간호 사업을 하려면 일단 이 지역이 주민들이 뭐가 필요한지 요구를 파악하는 거예요. 그럼 이때 요구라는 거는 주민들이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요구가 아니라 그들이 필요한 요구 그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귀신 얘기해 주세요. 그럴 때서 귀신 얘기해 주는 게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럼 그때 말하는 이 요구는 그들의 건강에 필요한 요구, 그 요구를 파악하는 거야. 그럼 시험 문제에서 요구를 파악한다, 그리고 또는 이 지역의 문제점이 뭔지 실태를 파악한다, 이런 말하면 무조건 일바로 해야 돼요. 그래서 가장 먼저 할 일은 이라고 말이 나오면 파악한다. 실태를 파악한다. 아니면 요구를 파악한다. 아니면 원인을 파악한다. 파악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돼. 그 말을 혹시 파악이라는 말이 없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그랬을 때 똑같은 말로 사정인 거예요. 그래서 파악한다 또는 사정한다. 그게 가장 먼저 할 일이라는 거. 문제집에서 많이 보고 하시잖아요. 그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 페이지에는 지금 전체적으로 요점 정리라서 여러분 그냥 순서대로 단원별로 되어 있지는 않고 좀 섞여 있습니다. 자, 같이 볼게요. 먼저 이번에는 기생충입니다. 이때 이 기생충은 제일 대표적인 게 지금 그 소고기, 그 다음에 돼지고기 이 말을 했는데 소고기는 제가 외우실 때 소고기 무국이라고 외웠잖아. 그럼 소고기 무국 그 말은 덜 익은 오염된 소고기를 기생충에 감염된 소고기를 덜 익혀 먹었을 때 생길 수 있는 기생충 질병이 뭐다? 갈고리가 기생충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돼지고기에 있는 기생충은 갈고리가 있어서 유구조충이라고 하는데 소고기에 오염된 기생충은 갈고리가 없어서 무구조충, 무자를 붙였어요. 무구조충, 미음, 민촌충 같은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기생충에 오염된 소고기를 덜 익혀 먹었다. 덜 익혀 먹었다 소고기 그러면 소고기 무국이래서 무구조충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돼지고기를 기생충에 감염된 돼지고기를 덜 익혀 먹어가지고 사람도 감염이 됐어. 그럼 그때 기생충 감염성 질환은 우리가 우리 충청도의 대유 이렇게 말하는 거로 연상하자 그랬습니다. 돼지고기로 인한 거는 유구조충, 소고기는 소고기 무국이라고 하자 그랬어요. 그래서 소고기, 무구조충, 돼지고기, 유구조충 알아두시고 더 중요한 거는 다음 거예요. 십이지장충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십이지장충은 다른 말로 구충증이라고도 합니다. 구충증 같은 말입니다. 그럼 이 십이지장충은 어떤 키워드가 들어갈 거냐면 다른 기생충들은 감염 경로가 입으로 들어가거든. 입밖에 없어. 입으로 경구로 야채 같은 거좀
그랬을 때 덜 씻어서 먹으면 입으로 들어가는데 얘는 입으로도 들어가지만 어디로 들어가냐면 시험 문제에서 오염된 흙이를 맨발로 다녔다 이런 말 할 거야. 오염된 흙이를 맨발로 다녔을 때 피부를 뚫고 들어온다는 거. 그 말을 조금 어렵게 말해서 경피감염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오염된 흙이를 맨발로 다녔다 이런 말하면 십이지장증 다른 말로 보충증이라고 하세요. 그럼 이때 흙이를 맨발로 다니면 피부를 뚫고 들어오니까 십이지장충에 감염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를 해야 돼? 그럼 신발을 신어야 되겠죠. 신발을 신어야 된다 이런 말하면 십이지장충입니다. 되셨죠? 그리고 이 십이지장충에 감염이 되면 이 기생충은 우리 몸에서 하루에 0.5cc씩 야금야금 피를 5년 동안 안 죽이면 빨아먹고 있어. 그럼 야금야금 내 몸에 피를 빨아먹으니까 이 사람은 감염된 사람은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빈혈. 그렇죠. 빈혈 기생충에서 빈혈 나오면 대표적으로 십이지장충, 다른 말로 부충증이라고 합니다. 알아두십니다. 그래서 맨발로 다녀서 피부로 간다. 그리고 신발을 신어야 된다. 빈혈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런 게 십이지장충하고 관련 있는 거. 그 다음에 4번 요충이라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면 요충은 키워드가 어떤 말이 들어간다면 다른 기생충은 보통 장에 보통 기생하는데 이 요충은 이 장 중에서도 직장 쪽에 기생해요. 그럼 직장 병창고에 기생하다 보니까 나오면서 알 깔아 나오러 어디로 나온다? 항문 쪽으로 알 깔아 나와. 그럼 항문 쪽으로 알 깔아 나오니까 그쪽으로 꿈틀꿈틀 기어다니니까 가려워요, 안 가려워요? 가렵겠지. 소양감. 그다음에 가려우니까 아이가 밤에 잠을 못 자죠? 야뇨증. 밤에 잠을 못 자서 오줌 싸는 거야? 야뇨증. 그리고 이거는 제가 외우실 때 같은 요를 깔고 자서 팬티가 헐렁헐렁한 데다가 같은 요를 깔고 자니까 그 팬티 사이로 기어 나와서 엄마 팬티, 아빠 팬티로 들어간다 그랬죠. 그래서 요충은 꽉 끼는 팬티, 이 말이 들어가야 되겠죠. 꽉 끼는 팬티를 입어서 다른 쪽으로 퍼져나가지 않아야 되는 거죠. 앤드 한 사람만 먹으면 안 돼. 모든 가족이 같이 걸렸을 수 있으니까 집단 구충제. 그리고 긁어 소양감이 있으니까 가렵죠. 그럼 항문을 어떻게 할까? 손가락으로 쏙쏙쏙 긁어. 그럼 긁었을 때 손톱에 끼면 그 알을 또 애들이 손을 빨아먹으니까 입으로 또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손톱은 어떻게 한다? 짧게. 그리고 손은 깨끗하게 자주 씻고. 그럼 이게 항문 쪽으로 나온 기생충이 어떤 기생충인지 정체를 좀 알고자 하면 스카치 테이프 같은 걸로 어떻게 항문 주변에 똥꼬 주변을 애기 꼭꼭 돌돌이 우리 머리카락 돌돌이로 딱 붙이는 거죠. 꼭꼭 붙인다 그랬죠. 그거를 스카치 테이프 도말법이라고 했는데 그 말을 조금 이제는 학문 주변에서 도말을 한다. 뭘로? 스카치 테이프라는 거예요. 찍찍이처럼 찍찍 붙이는 방법을 스카치 테이프 도말법이라고 합니다. 채취하는 거야. 채취를 하는 거. 요충의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 질편모충. 자, 질편모충은 다른 이름으로 질트리코모나스 이렇게 말해요. 그럼 이거는 여러분 너무나 특이한 게 어떤 게 특이하냐면 다른 기생충들은 우리가 장에 보통 기생했잖아. 직장이든 뭐 소장이든 이런 데 기생을 하는데 얘는 어디에 기생한다? 여자라면 이 기생충은 여자에게는 질에 기생하고 남자에게서는 전립선이나 요도에 이 기생충이 기생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다른 오염 경로가 다른 데 전파 경로가 질이나 생식기에 붙어 있으니까 성접촉밖에 없다고. 그래서 얘는 정말 특이하게 기생충 질환인데 성행위로 전파되는 기생충 질환이다. 그 말인 거죠. 그 기생충이 질편모충, 질트리코모나스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럼 이거는 일명 우리가 성행위로 옮으면 전부 다 뭐라 그랬어? 성병. 그래서 얘는 별명이요. 성병은 성병인데 매독 이런 거하고 좀 다르잖아. 기생충이잖아. 그래서 일명 별명이 참고로 제사성병이라고 부릅니다. 질편모충입니다. 다 까먹더라도 여러분 어떤 거는 기억해야 된다. 여자의 질, 남자 전립선에서 성행위로 옮는다는 거. 그게 바로 질편모충이라는 기생충 질환이다. 기억하실 거. 그 다음에 이번에는 자
숙주 중에서 숙주라는 거는 병원체가 머무는 장소를 우리는 숙주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숙주가 이사를 몇 번 거칠 거야. 첫 번째 이사 가는 숙주, 그거를 제1숙주. 그다음에 기생충이 두 번째로 이사 가는 장소는 제2숙주 이렇게 말할 거야. 그럼 이 숙주를 물을 때는 간 흡충증 그리고 폐 흡충증 두 가지밖에 없어. 그럼 이때 간 흡충증은 사람이 아무 데서나 변을 봤다 그랬죠? 그 변을 봤는데 거기서 기생충 알이 나왔어? 그게 강으로 흘러 들어갔을 때 그 기생충 알을 누가 식사한다? 쇠우렁이가 먹는 거죠. 그럼 이 쇠우렁이 몸으로 기생충 알이 들어갔으니 첫 번째 이사간 장소가 되겠고 그 쇠우렁이를 누가 식사한다? 담수어가 먹으니까 두 번째 이사간 장소는 담수어예요. 담수어는 강에 사는 고기. 강에 사는 물고기를 담수어 민물고기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거를 담수어 몸에 기생충알이 최종적으로 들어가 있는데 누가 먹는 거야? 사람이. 그럼 사람이 익혀서 먹으면 상관없는데 초고추장에 생식에서 먹었어. 그래서 걸릴 수 있는 게 간 디스토마 또는 간 흡충증이라고 하죠. 간 디스토마 또는 간 흡충증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거는 사람이 강가에 사는 민물고기만 안 먹었어도 사람이 안 걸릴 건데 강에 사는 민물고기를 생식해서 생긴 거야. 그럼 이거는 강이 있는 주변에 사는 사람들에게 발생률이 높지 않을까? 그래, 이런 병을 특정 지방에서 생기는 이런 병을 뭐라고 합니까? 풍토병 또는 토착병이라고 하죠. 풍토병 또는 같은 말로 토착병, 한 지방, 그 특수 사정에 의해서 생기는 대표적인 질병의 예를 든다면 간 흡충증, 그리고 또 폐흡충증이에요. 폐흡충증은 어떤 걸로 되냐면 얘도 사람이 아무 데서나 변을 봐서 그래. 그럼 알 깔아 나왔어. 알 깠어요. 그럼 그 알이 어디로 들어간다? 물 속으로 들어가서 그걸 누가 식사한다? 다슬기가 먹어. 다슬기가. 그럼 다슬기 몸에 첫 번째 들어간 장소가 되겠죠? 일숙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숙주는 다슬기를 누가 먹는다? 개나 가재가 먹어. 그래서 두 번째 이사 간 장소는 개나 가재야. 근데 그 개나 가재를 사람이 생식해서 먹는 거예요. 게장 같은 거에서 먹는 거예요. 그랬을 때 사람이 걸릴 수 있는 게 폐디스토마 또는 다른 말로 폐흡충증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거는 사람이 다슬기나 개나 가재를 생식만 안 했어도 개나 가재를 생식만 안 했어도 괜찮았어. 근데 이 개나 가재, 다슬기 이런 건 어디 있어? 산간 지역에 있잖아요. 그럼 이때 폐디스토마, 폐흡충증도 특정 지역에서 생기는 거 맞잖아. 그래서 이렇게 풍토병, 토착병 하면은 간 디스토마를 떠올리는데 일숙주, 이숙주는 어떻게 된다? 간세담이라고 외우세요. 간세담, 두 번째 폐다참. 그래서 간세담, 폐다참이라고 외워주셔요. 그래서 두 가지를 알아두시고 또 풍토병 하면 어떤 거 있어요? 지카 바이러스. 지카 바이러스. 지카 바이러스는 이거는 왜 생긴 거예요? 어디서 생기는 거예요? 아프리카. 아프리카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 특정 지역에서 생기는 대표적인 질병이 간 디스토마, 폐 디스토마, 그리고 세 번째 지카 바이러스 이런 거입니다. 보고 세 번째 줄에 있는 거는 참고예요. 제가 참고라고 한 거는 여러분 그냥 내가 봐서 아니다 싶으면 그냥 스킵해도 돼. 아셨죠? 하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 그 다음 거 보시면 이번에는 모기가 옮기는 질환들을 그냥 전부 다 싸그리 모았어요. 모기가 옮기는 거. 그럼 모기 하면은 떠올라야 되는 질병들이 어떤 게 떠올라든다? 황열, 댕기열, 말라리아, 일본 내염, 사상충, 직화. 외우세요, 여러분. 이거 하면 모기 하는 게 떠올라야 돼. 그럼 이때 모기가 중간에 옮기는 거니까 지금 말했던 이런 질병들은 직접 전파예요, 간접 전파예요? 간접 전파죠. 우리 전파에는 두 가지가 있어. 직접 전파는 사람에게서 사람으로 직접 옮기는 거. 얘가 어떤 거 있죠? 성병. 간접 전파는 중간에 옮기는 매개물이 있을 거야. 매개물이 있어서 옮기는 거는 간접 전파. 그래서 지금 모기가 옮긴다 이랬으니까 간접 전파의 예들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세균이냐 바이러스냐 리케차냐 이런 말을 했을 때 리케차로 인한 질환은 딱 세 가지만 외우자 그랬어요. 왜 못 외워요, 여러분? 세 가지인데 이 정도는 하면 되지. 그럼 리케차로 인한 질환은 어떤 게 들어간다? 발진 말이 들어가야 되고 쯔쯔 발진 쯔쯔 그거 들어가면 돼. 발진열 발진 티푸스 쯔쯔 가모시증 하고 세 가지 리케차예요. 알아두고 그 다음에 쥐가 매개하는 질환 최근에도 나왔습니다. 여러분 쥐가 옮기는 질환 알아두십시오. 그럼 쥐가 중간에 옮기는 거 하면 어떤 게 있다? 패스트 쥐가 옮기는 대표적인 거죠. 이 패스트는 몇 급 감염병인데요? 1급 감염병이잖아요. 그만큼 아주 치사율이 높아요. 패스트 그리고 발진열 쥐가 옮겨요. 그 다음에 발진 티푸스 이것도 쥐가 옮겨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에 스스 가모시증 스스나 쯔쯔나 같다 여러분. 스스 가모시증 이것도 쥐가 옮겨요. 이 중에 보니까 리케차로 옮기는 질병들이 세 개 있네. 발진열 발진 티푸스 스스 가모시증 이 세 가지는 리케차로 인한 건데 중간에 누가 옮기는 매개의 역할을 한다? 쥐가 한다. 그 소리입니다. 하고 두 가지 더 한다면 우리가 일명 유행성 출혈열이라고 하거든요. 그게 바로 신증후군 출혈열, 유행성 출혈열 같은 말이에요. 이거는 어떤 쥐 때문이냐면 들쥐, 들판에 있는 쥐들 있죠. 그래서 야외 풀밭에 그 벌초하고 나서 야외 풀밭에 들어눕는다든지 아니면 들쥐 배설물 때문에 생기는 거니까 잠바 같은 거 벗어서 땀 젖어가지고요. 벌판에 이렇게 풀밭에 늘어놓으면 안 돼. 그럼 들쥐 배설물에 오염될 수가 있어. 그래서 유행성 출혈열, 신증후군 출혈열 이것도 쥐야, 들쥐. 또 하나 들쥐 또 있는데 세 번째 줄에 있는 렙토스피라증 이것도 들쥐예요. 그래서 두 개 중에서 하나가 시험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가 쥐가 옮긴다 하는 거 알아두십니다. 그 다음에 제가 수업 때 세균으로 인해서 생기는 세균성 감염병을 외우라 그랬어요? 하지 말라 그랬어요? 굳이 안 해도 돼요. 세균 때문에 생기는 거는. 그럼 어떤 거 하자 그랬다? 바이러스 때문에 생기는 것만 좀 하자 그랬어. 그럼 우리가 병원체 하면은 세균, 바이러스, 리케차. 근데 리케차는 세 개였잖아. 발진, 쯔쯔 들어갔었고. 그럼 이번에는 바이러스로 옮는 거를 한번 쭉 그냥 한번 묶어 본다면 여러분 꼭 알아두십시오. 여러분 바이러스로 인한 감염병입니다. 반드시 외워두세요. 그럼 이때 어떤 게 들어간다? 홍유풍 뭐죠? 홍역, 유행성 이하선염, 풍진 이거 전부 다 바이러스 외우실 때 홍유풍 바이러스 이렇게 했잖아요. 그 다음에 수두 바이러스, 일본 내염 바이러스, 광견병 바이러스, 간염들 바이러스, 폴리오 소아마비 바이러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HIV가 뭐더라? 에이즈. 그래서 끝에도 뭐가 적혀 있어요? V 적혀 있죠. V가 바이러스 할 때 V야. 그래서 HIV 이 말은 에이즈, 후천적 면역 결핍증. 이거 뭐다? 바이러스. 그 다음에 HPV는 뭐더라? 아니야, B형 아니야. B형 헤모필루스 그거 아니에요. 그건 세균이에요, 여러분. 뇌수막염은 세균이에요. 거기 인플루엔자는 다른 인플루엔자예요. HPV는 사람 유두종 바이러스 감염증. 이 감염증에 걸리면 남자는 크게 상관이 없는데 여자의 어디를 침범한다? 자궁경부암을 유발한다 그랬잖아요. 그 백신. 그래서 우리 자궁경부암 백신 접종합니다 하면 HPV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 바이러스예요. 사람 유두종 바이러스 감염증. 사람 유두종 바이러스 감염증. 그 다음에 이름에 말을 했네요. 로타 바이러스라고 했잖아요. 로타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바이러스라는 거. 다 까먹더라도 요 정도까지는 여러분 기억을 해내야 돼. 홍유풍 바이러스, 일본 내염 바이러스, 공수병 바이러스, 간염 바이러스, 소아마비 바이러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에이즈 바이러스, 매도 균, 트레포네마 팔리도 이런 균이 있었잖아요. 매도균, 디프테리아 균, 백일의 균, 파상풍 균, 결핵은
혈액도 그죠. 이렇게 세균이냐 바이러스냐 물었을 때 바이러스랑 리케차를 딱 알아두면 나머지 모르는 것들은 전부 다 어디다 넣으면 된다? 세균에 넣으면 맞출 수 있거든요. 잘 물어요. 봐주시고. 그다음 우리가 예방접종을 한다면 여러분 그거는 무슨 면역이었더라? 예방접종 한다면 인공 능동 면역이잖아. 그럼 예방접종할 때는 내 몸에 주사를 줄 건데 뭐를 넣어준 거였죠? 항원을 넣어줬었어. 그럼 이때 항원 어떤 걸 넣냐면 생균, 사균, 톡소이드 이런 생균, 세균을 넣었어. 그럼 이때 살아있는 펄펄 살아있는 생균 예방 백신이 주로 어떤 겁니까? 하는 건데 이 부분은 여러분 전부 다 하지는 말고 조금 참고 정도로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아주 중요하면 중요하다고 했고 참고라는 말을 했을 때는 여러분이 약간 선별하면 돼. 내가 도저히 이것까지는 안 된다 하시면 좀 하는데 아직까지 지금 39일 남았거든요. 그럼 이제 여러분 이틀 지나면 토요일 지나면 39일 남았단 말이에요. 그럼 아직까지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럼 생균으로 인한 예방접종은 다 할 필요 없어요. 하도 안 되면 여러분 뭐라도 알아? BCG요. 그래서 BCG는 생균이라는 거 하나 기억해 주세요. 나머지도 한번 MMR 하는 거 이것도 생균인데 BCG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MMR 이것도 생균이고요. 또 여기 하나 있네. 수두 생균이에요. 수두도 생균이에요. 그래서 BCG 생균, MMR도 생균, 수두도 생균이에요. 근데 또 있고 수도 있는 것도 있다? 그럼 생사가 다 있는 게 일본 내염이라든지 인플루엔자는 생사가 다 있어요. 한번 참고 보시고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질병에서 A형 간염은 다른 이름으로 유행 간염 또는 전염 간염이라고 똑같은 말이에요. 유행 간염, 전염 간염이라면 A형입니다. 그럼 이 A형은 몇 급 감염병이야? 폴, A, 장파, 세장, 2급 감염병이었잖아. 그럼 2급 감염병이고 이 코레이 장파 소장에 속하니까 수인성이잖아요. 그럼 수인성의 특징은 음식이나 물로 감염된다는 거. 그게 특징이었죠. 그럼 이 A형 간염은 반면 음식이나 물이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식기 따로 써야 되겠죠. 반면 B형 간염은 어떤 겁니까? 이름이 혈청 간염이라고 돼. 그럼 이 B형 간염은 몇 급 감염병이다? B씨카드 상급이었고 혈이라는 말이 들어갔으니까 혈액, 정액 이런 걸로 걸릴 수 있다. 그리고 수직 감염으로도 전파가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직으로도 전파가 됩니다. 그 말은 엄마가 B형 감염이 있으면 폐한테 갈 수 있다고 그 말이고요. 그러나 B형은 혈청 간염이기 때문에 폐액으로는 절대 옮지 않아요. 기억하세요, 여러분. 침으로는 옮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컵 돌려서 썼다 했을 때 옮을 수 있는 간염은 뭔데? A형은. B형이나 C형은 그거와 상관없어요. 대소변 때문에 걸릴 수 있는 건 A형이야. B형하고 C형은 상관이 없어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C형 간염입니다. BC 카드 만들려고 그랬죠? 몇 급이었죠? 3인급이었어. 근데 다른 간염들보다 C형은 일명 별명이 참고로 유사 에이즈라고 그래. 왜 그럴까요? 예방약도 없고 치료약도 없어서 에이즈처럼. 그래서 얘는 간경화나 간암으로 진행이 빨라요. 다른 거와 달리 A형은 여러분 한번 앓고 나면 끝나. B형은 관리만 좀 하면 복용 상태로도 그래도 뭐 그럭저럭 지내. 근데 C형은 간경화, 간암으로 악화되거든요. 그리고 이 C형은 어떤 식으로 주로 옮습니까? 한다면 어떻게 옮아요? 혈액으로 옮거나 주사기로 옮아요. 혈액으로 옮으니까 우리 B형도 혈액이 있었잖아. 여러분 두 번째 줄에 봐봐요. 혈액으로 옮지. 그래서 우리가 법규에서 헌혈자에게 해야 될 검사의 종류 중에서 균이 있나 없나 알아보는 업무가 있었잖아요. 그때 B형 간염 검사했어 안 했어요? 했어요. C형 간염도 했어요. 근데 제가 절대 이거 넣지 마세요 한 게 A형 간염 넣지 말라 그랬거든. A형은 안 하는데 B형, C형은 혈액에서 이 바이러스가 있나 없나 검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사기 C형 간염 환자한테 썼던 주사기 니들로 다른 사람한테 찌르면 그 사람한테 가는 거죠. 주사기. 그리고 또 성접촉. 그리고 또 주로 젊은 친구들한테 많이 생기는 게
피어싱, 문신이에요. 피어싱이나 문신 등을 통해서 전파됩니다. 그래서 피어싱, 문신 이 말 나오면 여러분 다른 거 없고 어느 거다 C형 간염이에요. 그 말입니다. 봐주시고 자, 그 다음에 에이즈입니다, 여러분. 에이즈. 자, 에이즈는 어떤 감염 경로를 꼭 물어볼 수 있어요. 에이즈 감염 경로. 그럼 에이즈 마찬가지로 뭘로 걸린다? 혈액으로 옮죠. 피로 옮죠. 그래서 우리가 헌혈자에게 검사하는 거에 에이즈도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혈액으로도 옮고요. 또 뭘로도 옮아요? 혈액으로 옮고 또는 정액. 질 분비물, 신접촉이란 소리죠. 정액이나 질 분비물로도 옮고 또 하나가 꼭 조심하실 게 엄마가 에이즈면 태아도 에이즈야. 수직으로 가니까. 그 말을 조금 고급지게 말해서 엄마가 에이즈 바이러스의 양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엄마가 HIV 양성 모체다. 그 말은 엄마가 에이즈인데 애기한테 모유를 주면 모유를 통해서도 가고 엄마가 에이즈면 태아한테도 감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엄마가 에이즈다 이 말을 HIV 양성 모체다 이렇게 말했어요. 만약에 문제집에서 문제를 푸실 때 HIV 음성 모체다. 그럼 맞는 말, 틀린 말, 틀린 말 봐주십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절대 들어가면 안 되는 게 어떤 게 들어가면 안 되냐면 타액으로 옮는다 이런 말 하면 안 돼. 타액은 여러분 어떤 거 있었어? A형. C형도 아니야. A형. 그죠? 그리고 대소변 이런 거 아니잖아요. 비말은 뭔데요? 침 이런 거 아니잖아요. 에이즈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거. 그럼 이 에이즈는 이 환자는 이름이 이 병명 자체가 후천적 면역 결핍증이야. 그럼 면역력이 떨어져서 결론은 오래 못 살고 죽어요. 그럼 이때 오래 못 살고 죽는다면 합병증이 어떤 게 있습니까? 하면 이거 여러분 참고로만 해. 근데 이름을 막 달다 외울 필요도 없어. 우리 시험은 쓰라고 나오진 않으니까요. 그럼 이때 합병증은 에이즈 걸리면 어떻다고요? 칵 죽는다. 제가 그랬죠. 외우실 때 에이즈 걸리면 칵 죽는다. 파리니페렴 카포시육종. 카포시육종은 피부암처럼 피부에 막 병변이 징그러운 게 막 나는 거예요. 그래서 카포시육종 카리니페렴. 그래서 외우지 말고 에이즈 걸리면 칵 죽는다. 칵 그거 찾아내. 아셨죠? 카리니페렴 카포시육종 그거입니다. 참고로만 하셔도 됩니다. 그럼 이 에이즈는 면역력이 떨어져서 죽는다고 했으니까 에이즈 환자는 몇 급 감염병이에요? 후천성 면역 결핍증, 증, 승급이었잖아요. 그럼 이 사람 다른 사람한테 지금 혈액, 정액 이런 걸로 옮긴 다음에 그럼 이 사람 좀 떼어놔야 되지 않을까? 떼어놔야 되지 않을까? 그럼 이 사람 격리하는 거 맞아요, 틀려요? 이 감염성 질환이니까. 격리 아니에요. 격리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어떤 게 아니라 면역력이 약해서 감염에 예민하기 때문에 이 사람을 위해서 따로 떼우는 거예요. 감염에 민감한 사람을 위해서 주위 환경에서 떨어지게 하는 거. 뭐죠? 역격리죠. 그래서 역격리를 하는 대표적인 질환에 에이즈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 한번 복습하면 역격리하면 주로 어떤 질환들이 떠올라야 돼요? 우선은 화상 환자, 그 다음에 또 백혈병 환자, 그 다음에 뭐 암 환자, 그죠? 이런 사람도 물론 되고 암 환자를 돌볼 때 가장 중요한 게 감염 예방이니까 암 환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거 있을까요? 장기 이식 환자, 그 다음에 왜냐면 면역 억제제를 계속 먹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이 들어갑니까? 조사나 여러분 꼬맹이 일찍 태어난 애들 37주 이전에 태어난 애들은 엄마한테서 충분한 면역체를 못 갖고 나왔기 때문에 감염 방지 그래서 역격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조사나 그리고 또 부신피질 호르몬 장기 투여자 스테로이드 장기 투여자는 면역력이 떨어지거든. 부신피질 호르몬 장기 투여자 이런 사람들한테 역격리죠. 외워주세요. 역격리하면 화상, 백혈병, 장기 이식, 조사나, 그 다음에 암 환자, 그리고 또 부신피질 호르몬 장기 투여자 이런 사람들은 역격리한다는 거. 결핵
역병이 아니잖아요.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4번 4급인 수족구 참고로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수족구는 4급입니다. 이거는 바이러스인데 폭사키바이러스라는 겁니다. 한번 그냥 참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로타 바이러스예요. 자, 로타 바이러스는 예방접종에 얼마 안 됐어요. 추가로 들어간 게. 이 예방접종은 그냥 2, 4, 6개월. 로타 2, 4, 6개월이에요. 그럼 이 로타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어떤 문제 생겨? 장염이 생겨. 그래서 아기들한테 주로 장염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는 로타 바이러스. 아기 상관없이 전 연령에서 생길 수 있는 거는 노로 바이러스고 아셨죠? 로타는 아기들한테 이거 예전에 나왔죠. 소아들한테 주로 분발하는 그 장염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뭐냐? 로타 바이러스예요. 그래서 얘는 아기들한테 주로 생겨서 모유 수유 중인 아기라든지 신생아 산후조리원에서 호발한다는 거. 그럼 이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2, 4, 6개월이에요. 그럼 여러분 2, 4, 6개월에 폭풍처럼 예방접종이 밀려왔죠. 어떤 거 맞았어? 2, 4, 6개월이면 DTAP, 힙합에 맞았고, 또 폴리오 나와야지. DTAP, 폴리오, B형 헤모필루스 나오면 됐고, 폐렴, 부균, 앤드 로타 바이러스 되셨죠? 2, 4, 6개월이라는 거. 그 다음에 자 이제는 결핵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법규 내용까지 조금 추가해서 결핵에 관해서 같이 보는 겁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결핵 환자입니다. 먼저 일단 결핵 환자라는 거는 어떤 거냐면 환자라는 말을 썼으니까 결핵균이 들어왔을까 안 들어왔을까? 몸에 들어왔어. 들어왔어. 그리고 결핵균 검사. 이 결핵균 검사가 뭘까요? 객담 검사요. 객담 검사. 그 객담 검사에서 뭘로 나왔다? 양성으로 나오면 그 사람은 뭐라고 한다? 환자네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환자예요. 환자. 그 다음 이번에는 환자, 제 말이 맞아요? 들려요? 결핵 환자는 전염성이 있다? OX. 그럼 전염성이 없나? 그 뜻이 아니라 전염성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 환자라도. 왜냐하면 환자지만 내가 약을 2주만이라도 복용하면 다른 사람한테는 안 옮기거든. 아직 난 낫진 않았지만. 그럼 이때 다른 사람한테 옮길 수 있는 환자? 그런 사람을 뭐라고 한다? 전염성 결핵 환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전염성은 말 어려운 거 없는데 타인에게 전염시킨다. 그 말 들어갈 건데 아셨죠? 보고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거는 어떤 거다? 잠복 결핵 그리고 결핵 의사 환자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하죠. 그럼 이때 여러분 결핵 의사 환자를 먼저 볼까? 결핵 의사 환자는 어떤 거예요? 얘는 의심스럽네라고 제가 생각하라 그랬죠. 그럼 내가 어떤 환자가 증상이 초반에는 그러니까 초저녁에는 미열도 나고 기침도 하고 가래도 끓고 막 그래. 그럼 약간 결핵 증상이 다 맞죠? 그래서 임상적으로 증상이 나타났어. 그럼 임상적인 증상도 나타났고 그다음에 엑스레이를 찍었는데도 맞는 것 같아. 결핵인 것 같아. 그 다음에 조직 검사, 폐 조직 검사를 했는데도 결핵인 것 같아. 그럼 지금 증상도 있고요, 엑스레이 상에도 있고요, 조직 검사에도 있어요. 그럼 제가 결핵은 마지막 퍼즐 한 조각이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그 마지막 퍼즐 한 조각이 뭐였더라? 객담 검사. 근데 그 객담 검사에서 나왔다 안 나왔다? 안 나왔어. 다른 퍼즐은 다 맞는데 객담 검사 하나만 안 맞은 거야. 양성인데 하나만 안 맞은 거. 그걸 뭐라고 한다? 의사, 환자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되셨죠? 여러분 잠깐 쉬어드리겠습니다.